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폐수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수 유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하수 관로를 통해 갈색빛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옆 관로를 통해 나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색깔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전인 25일 저녁 7시 30분쯤에는 하얀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기름도 둥둥 떠다닙니다. 놀란 주민들은 곧바로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직원들은 수소 이온 농도, pH를 측정했지만 두 차례 조사 결과 각각 6.7과 7.0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였습니다. 서구청은 폐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고 김이 뽀글뽀글 올라오길래 이 진짜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우나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듯이 그 정도의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목도 따갑고 이제 눈도 따갑고 하고 계속 지금 수시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을 절대 찾아볼 수는 없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뭐 뉴스도 나오고 했던데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지요.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이 하수 관로에서 형형색색의 폐수가 흘러나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총 10개의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채수를 통해서 물을 뜨고 pH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치 이하다.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도대체 주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럼 측정이 됐으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뭐 정상이라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서구청에서 특히 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생활 관로로 볼 게 아니고 수질 오염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청은 염색 폐수가 또다시 유출되는 건 맞겠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하수 관거 모니터링을 비롯해 염색산단 내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지만 비슷한 폐수 유출 의심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하는 대구시장과 다시 협의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구미 라면 축제는 더 내실을 다져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하는 대구시장과 대구 취수원 문제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8일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시장 근원 대행 체제에서는 취수원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차기 시장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항상 한 뿌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3년간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취수원 문제는 아마 대구시장께서 새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민선 8기 시정에 대해서는 구미 재창조를 위한 혁신의 3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36조 원이던 GRDP가 2021년 26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감소한 구미시에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온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산업도시, 회색도시 이미지가 강한 구미를 낭만과 문화가 있는 꿀잼 도시로 변화시킨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구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라면 축제는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이 4년째인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흥행을 하니까 전국에 뭐 짝퉁 유사 라면 축제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조금씩 우리가 키워서 세계적인 면 축제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정치 행보 전망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입장에 맡기겠다고 유보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시장이 당선됐지만 구미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기에 자신이 당선된 것이라며 재신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여당 그 시장을 4년 동안 구미 시민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여당 민주당 시장을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예산 벼락, 돈벼락을 맞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탄핵 전국 당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5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최신 콘텐츠 산업 흐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산업적 교류는 물론 청년 창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광주에서 엄상현 기자입니다. VR 기기를 착용한 채 드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눈앞에는 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이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기기를 쓰고 하니까 좀 더 몰입감도 느껴지고 뭐 해적 같은 게 다가왔을 때 되게 박진감 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한 여성. TV 화면에는 수려한 광주 무등산 입석대 풍광이 여성을 둘러싸며 캠핑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결합된 이른바 XR, 혼합현실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무등산 입석대를 실제 스캔을 해서 그러니까 XR, VR,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 그린 스크린에 띄우는 거를 이번에 준비했고, 국내 유일의 문화 콘텐츠 전문 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가 올해로 2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30개 나라 4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과 게임 IP들이 전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상품화도 시키고 글로벌하게 좀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1000시간 안에서만 보시다 보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 전시와 함께 투자 상담회, 기업 매칭, 청년 창업관 운영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케이블 방송업계도 국내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매년 참여해 새로운 방송 콘텐츠와 제작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올해 5개 회원사와 함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육아에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와 산업, 기술을 아우르는 콘텐츠 융합의 장 2025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늘 31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는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에이펙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회의장과 양자 회담장, 수행원 라운지,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화 공간까지 총 153억 원이 투입돼 회의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대, 골조 공사는 완료됐고 첨단 회의 환경 조성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한 달 반 정도 시운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야외 부지에는 국제 미디어 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총 공사비 172억 원이 투입돼 메인 브리핑 룸과 기자실, 비즈니스 라운지, 인터뷰룸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겼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상북도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기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북 간에 다시 경주에서 하노이 빅딜 실패한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우리 남북 긴장 안 하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지난 정부에도 했고 이번 정부에도 했고 미국 대사한테도 이미 전달을 했었습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역대 최고의 회의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사용 가능 연한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를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가 그 자리에 다시 건설 중에 있는 만큼 2호기와 3호기는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되면서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하루 6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자 2016년에 폐쇄한 성서소각장 1호기를 증설해 다시 쓰고 지난 2014년 설계 수명이 다한 2호기와 3호기를 11년 만에 고쳐 다시 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악취와 먼지, 소음으로 피해를 겪었던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소각장을 왜 다시 가동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소각장이 서서히 뿌린가? 타 지역에도 공터 많은데 그쪽으로 이제 할 방법이 없는지. 성서 지역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1호기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설계 수명이 끝나고도 11년이나 지난 노후시설인 2호기와 3호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지역에 소각장과 산업단지, 열 공급 시설이 모여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며 이는 명백히 환경 정의와 지역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공론하고 있는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서소각장 2호기와 3호기 연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소각장 분산 배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유효기간이라는 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15년 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일방통행은 저희 주민협의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조건 없는 반대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구시가 2호기와 3호기 사용 연장을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구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성서 소각장 2, 3호기의 사용 연장 논란의 핵심은 대구시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달서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서민우 위원장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성서 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사업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네. 성서소각장 2, 3호기는 1998년 준공되어 이미 2013년도에 법정 내국 여간이 끝나 15년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별다른 공론 하나 주민 의견을 수렴 없이 가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제는 2030년 이후까지 사용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보수 사업은 사실상 주요 설비를 모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개체 사업에 해당하지만 대보수라는 이름을 포장을 하여 법적 절차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피하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다시 한번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개체 사업, 대보수 사업,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개체 사업은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설비 규모나 성능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건축입니다. 예를 들어 1호기 경우 160톤에서 360톤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보수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노후 설비만 수리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2, 3호기 경우에는 소각로, 집진기, 냉각기, 발전기 등을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를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보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개체 사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설비를 이제 전면 교체하니까 개체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데 대구시는 그렇다면 왜 이걸 보수라고 대보수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네, 법령상 폐기물 처리의 중요 설비 변경은 주요 변경으로 분류되어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 법적 의무인데 보수인 경우 이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구위원회는 이미 15년이나 지난 이 시설을 행정 편의에 따른 결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피해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대신 과거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그동안 성서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매립 금지 정책을 대비하여 전체 생활 폐기물을 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성서 소각장은 현재 대구시에서 폐기물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서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고온의 연소와 연한 오염 물질, 소음, 악취 이러한 생활 환경 악화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26년이라는 누적되어 왔고 이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각장을 계속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소각장 운영을 발생하는 열에너지 등으로 대구시는 매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익을 오랜 세월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달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환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고 생활 환경 악화라는 피해만 오롯이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이번 사업이 대보수가 아닌 개체 사업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맞다고 보고 있고요. 내구여간을 넘긴 시설의 존치를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주민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앞으로 소각장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성서 소각장 2, 3호기의 처리 방향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전문가 검토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건강 프로그램, 지역 인프라 개선, 환경 개선 사업 등 수익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한 수면 연장이 아닌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보수라면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능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며 안정성과 환경 영향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에 모두 14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교수와 건축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2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한 후
16일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17일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든 심사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최종 결과 발표 시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와 평가 사유서도 함께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달서구 죽전동 옛 군인 아파트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됐습니다. 죽전동 3공영주차장으로 이름이 붙은 이 주차장은 3,900제곱미터 규모로 총 11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되는데 최초 30분 동안 600원이 부과되고 이후 10분당 3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올 상반기 대구의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대구의 출생아는 5,44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35명, 10.9%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혼인 건수는 4,6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건, 2.1% 감소했습니다. 대구시청자 미디어센터와 대구교통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미디어센터는 도시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감성방송 등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구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시녀 연극 성과공유회 배달성전이 30일 달성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이 창작 뮤지컬은 국제결혼을 둘러싼 갈등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이야기로 오후 2시와 5시에 진행되며 각각 190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성 솔라에너지 장영화 대표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해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266호 회원이 됐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고액 기부다로서의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됩니다. 17세기에 중건된 경암서원에서 열리는 고택음악회가 올해는 30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금과 창작무용을 결합한 월영, 퓨전 국악기 마리안, 그리고 트로트 가수 한강의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가 한자리에 모여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